네,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또 눈이 또 살짝 왔더라고요. 아침에. 아, 그래요. 이렇게 추워 3월인데. 쌀쌀해. 그래서 봄이 오늘요. 아니라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3월에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그렇죠. 모든 게 이제 시작이구나. 봄이다.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 학기랑 없이. 관계 없어서 그런가 3월에도 이렇게 눈이 오고 이렇게 춥네요. 맞아요. 아직 겨울이 갈 생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일단 3월 6일부터 새로 실시되는 그 F1 학생 비자 학교 졸업하고 OPT라는 현장 실습 그 트레이닝 그렇죠. 연수 그 있죠. 기간 신청하는 게 있죠. 일반은 1년이고 그다음에 그 STEM이라고 해서 뭐 과학 기술 분야, 공학 분야 이런 사람들은 2년 더해서 3년 그 OPT를 신청하는데 네. 이게 프리미엄이 생겼어요. 3월 6일부터. 그래서 3월 6일이면 어제죠. 그러니까 빨리 되는 거. 네, 빨리 되는 거. 빨리 급행 급행이. 서비스거든요.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자기네 이름을 뭐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붙이는데 그냥 급행이에요. 급행. 돈 받고 빨리 해주는 해준다라고 거. 하는데 일단 3월 6일부터 시작된 것은 지금 신청서를 넣었는데 아직도 안 된 사람, 펜딩인 사람이 이 사람들이 급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12월에 졸업을 해서 OPT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잡 오퍼를 받아서 일을 해야 돼요. 노동카드가 안 나오면 일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안 나올 때 빨리 나오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1,500불 내면 30일 안에 나오게 하는 게 이제 급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3월 6일부터는 현재 접수를 했는데 아직 안 나온 사람이 돈을 추가로 내면 급행으로 빨리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4월 3일부터는 네. 아예 같이 지금 펜딩이 아니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도 다 해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5월에 졸업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렇죠. 12월에 하는 사람도 있고 올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올해 하면은 올해 졸업하면서 OPT 신청을 해요. 그러면 나는 한 7월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네. 그게 노동카드가 안 나온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1,500불 추가로 내고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신청을 하면 급행으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새로 이게 생기는 얼마나 거고. 안 나오면 이런 게 생겼을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노동카드가 안 나와서 나오죠.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하는데 일단 또 뭐 수입도 들어오니까 이민국에서는 예. 좋겠네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저도 OPT를 했지만 정말 졸업하자마자 그냥 카드를 받았어요. 그전엔 그랬어요. 네. 이게 그래서 웬일입니까? 이게 왜 정말. 펜딩이고 왜 이런지 그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졸업하면 금방 신청하면 네, 그냥- 한 달 안에 바로 그냥 나왔어요. 나왔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벌써 옛날 선사시대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참나. 아니 그러면 네.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1년인 거예요? 그 노동카드 나온 다음부터 1년 OPT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아니면 자기가 할 때 내가 5월에 졸업하면 나는 7월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 날짜를 적어요. 예. 그러니까 2개월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보통 5월 15일에 졸업하면 난 7월 15일에 7월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다. 적는 경우도 있고 예, 예. 내가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6월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적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나오면 그게- 1년이 그 적은 기간부터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죠, 시간을. 아 그러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노동카드 나온부터 1년 해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나.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 가지로- 급행 서비스 네.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진짜. 그리고 또 OPT 시작하고 나서 90일 안에 일을 또 시작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90일 돼요? 노동카드가 안 나오면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 달 정도 기다려봤 아예 좀 일찍 신청을 하시는 고 그다음에 한 달, 두 달쯤 기다렸다 안 나오면 빨리 급행으로 바꾸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작년에 졸업하신 분들이 조금 어려우시겠다. 작년에 5월에. 작년에 5월에 졸업하신 분들은 이미 다 뭐 하고 계시겠죠. 이미 하고 계시는데 작년 이제 겨울에 졸업하신 분들은 지금 아직 안 나오신 분들 급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네. 이제 급행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네. 그리고 다른 소식은 3월 지금 1일부터 17일까지 지금 H1B 추첨 등록이 한창이에요. 오늘 3월 바쁘실 7일이니까 때구나. 17일 정오에 마감이 되는데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추첨 등록이고요. 전에 뭐 요것에 대해서 좀 H1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힘들게 그 당첨을 바라면서 추첨 등록을 하고 심사를 받고 10월 1일부터 고용이 이제 개시되는 그런 그 순으로 가는데 네. 지금 저쪽 서부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서부 쪽에서나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그 테크 소위 말하는 테크 기업, IT 기업들이. 관련 기술 기업에서 대량 지금 구조조정이 많잖아요. 그쵸. 해고를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H-1B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해고 이게- 대상자가 H-1B 비자들 그렇죠. 갖고 있는 그래서 분들. H-1B 그런 회사에서 H-1B를 사실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뭐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뭐 소규모 회사에서 우리 H-1B 직원 뽑아서 뽑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한 회사에 해봤자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원이. 그치. 근데 그런 데서는요 10,000명하고 막 이래요. 진짜요? 그래서 하네요. 한 해에 10,000명을 우와.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H-1B 그 쿼타가 네. 학사가 65,000이고 석사가 플러스 2만이거든요. 그렇죠. 한 회사에서 10,000개를 신청하니 이거 추천 경쟁률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네. 그래서 뭐 몇천 명 하는 데도 많고 뭐 10,000명 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테크 기업이나 그다음에 무슨 컨설팅 펌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H-1B를 진짜 어렵게 들어간 거죠, 어렵게 사실. 들어가고 그런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서 오퍼만 받으면 뭐예요? H-1B 추첨이 돼야지 이게 되는 그렇긴 건데 하지. 그런 데서 당첨이 돼서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뭐 그냥 뭐 미국 그 사람들은 해고가 되면 또 다른 잡을 열심히 찾겠죠. 물론 H-1B도 열심히 찾아요. 하지만 H-1B는 뭐가 문제냐면 해고가 돼서 연결이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요. 딱 60일. 그래서 60일도 딱 60일이 아니라 내가 H-1B를 보통 3년을 먼저 받거든요. 네. 내가 3년 기간이 만약에 지금이 3월이에요. 만약에 3년 기간이 4월에 끝난다. 그럼 60일이 아니라 4월까지만 유예하고 3년 기간이 9월에 끝난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60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료 기간이나 아니면 60일이나 둘 중에서 짧은 거가 나한테 주는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유예 기간이에요. 살짝 이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H-1B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3년이 터미네이시 됐어요. 그래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60일 동안 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른 잡 찾으면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 H-1B 만료 기간이 있어요. 3년밖에 못 그치. 받아서 그 만료 기간이 바로 다음 달이다. 그럼 다음 달로 끝나는 거라 이거죠. 아. 만료 기간을 넘어서 60일은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단순히 60일이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네. 만료 기간과 겹치게 되면 만료 기간까지만 할 수 주어지는 있는 거예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그게 한 달도 안 될 한 수도 달도 안 있는 될 수도 있어요. 이야. 빨리 다른 데로 옮겨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옮기지는 못하면 연장이 안 되고 그렇죠.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진짜 심각한 서류 문제다. 미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지금 이제 60일 동안 열심히 이제 찾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행인 건 추첨은 안 해도 돼요. 아, 다른 데로 옮길 때는 회사만 옮기면 되고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면서 신청은 새로 해야 돼요. 다 신청만. 돈 내고 회사 이름은 돈 바뀌는 내고. 거니까. 회사 이름 바뀌고 아. 내가 하는 일도 뭐 살짝 바뀔 수도 바뀔 있어. 수도 있으니까. 전 회사에서 하는 일이랑 뭐 똑같은 잡 타이틀로 가도 되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다른 잡 타이틀로 가도 돼요. 내가 자격만 되면 돼요. 내가 학교에서 전공한 것이 내가 하는 그 전문직 일이랑 맞는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되지 뭐 전에 회사에서는 내가 뭐 IT 무슨 뭐 스페셜리스트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뭐 조금 다른 거를 한다 무슨 데이터베이스 무슨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한다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어요. 그러면 다 괜찮은 거예요. 거구나. 그게 그래서 그러면 옮겼을 때 내가 한 1년 반 남았어요. 그러면 네. 그 옮긴 회사에도 1년 반 정도 아니에요. 옮기면 다시 내가 다시 3년이에요? 3년을 줘요. 그러니까 총 오, 진짜? H-1B는 총 6년인데 네. 내가 처음에 신청하면 3년을 받아요. 아. 근데 3년이 되기 전에 내가 해고가 되든 그만두든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하게 됐어. 2년쯤 있다가. 네. 그러면 다시 가면서 다시 3년을 받아요. 3년을 다시 그래갖고 가는구나. 이렇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7년. 6년이에요? 아니요. 총 그건 아니죠. 좀 이게 좀 후하지가 않아. H-1B는 이민국은. 총 6년이에요. 무조건은 그런 거 6년이 지나면 6년이구나. 이제 나는 H-1B를 더 이상 못 해요. 그것도 못해요. 못해. 할 수 계속 있는 연장이 안 방법은 되는구나. 연장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아하.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면 네. 내가 영주권의 첫 단계인 그 레이블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H-1B 그 5년 차가 네.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만 5년이 되기 전에 그 단계를 들어가면 가능하구나. 영주권 나올 때까지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오. 다른 거 하나는 내가 나가요, 미국을. 네. 나가서 1년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추첨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1년 있어야 돼요. 1년, 네, 1년 후에는 다시 시작할 수가 다시 있고. 6년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1년이 지나면.
그런데 참 어렵다. 다른 회사 여러 회사를 뭐 서너 개 회사를 옮기면서 옮길 때마다 6년 주는 게 아니라 총 6년인데 지금 이제 애마존이나 이런 데서 해고된 분들은 지금 60일 안에 찾아서 다른 회사를 그렇겠네. 옮겨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신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일단 관광 비자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 B1, B2 비자를 신청을 해서 일단 여기 머물다가 그 6개월 정도 기간을 주니까 다른 그 회사를 찾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무조건 연장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분 변경 신청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서 내가 왜 여기서 관광 방문 비자로 6개월을 더 있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데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학생 비자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 비자로 바꾸는데 다시. 이것도 또 문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원까지는.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 왜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랭귀지 스쿨을 간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학생 비자가 만만한 게 ESL이잖아요. 맞아. 그냥 가서 영어 배운다는데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은 그래도 좀 먹힐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일하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짧아서 안 되겠다.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그 저스티파이 하는 그 레터를 써가지고 하면 뭐 가능은 한데. 왜 그렇지만 여기서 쉽지 대학 나온 않네. 사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 디그리 같은 거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근데 이게 어떻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럼요. 신분 유지용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분들이 있는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좋은 게 뭐냐면 대학원에 가면 그 CPT라는 게 있어요. OPT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교 졸업하기 전에 또 물론 할 수는 있는 거지만 대부분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1년 하죠. 현장 실습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OPT였어요. 네.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인데 근데 CPT라고 학교 기간에 커리큘럼을 하면서 하는 CPT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한 파트타임으로 20시간까지 CPT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걸어놓고 나는 공부하고 20시간은 일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그래서 이걸 학생 바꾸고 비자로 하는 해서 사람도 그렇게 있고.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이게 맞아요. 미국에서 정말 영주권을 받고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려고 정착을 하기 전에는 이 진짜. 비이민 비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않아. 비자든 맞아요. 이게 만료가 되거나 내가 뭐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돼서 사업 비자인 E2가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고용이 돼가지고 고용 그 H1B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해고가 되고 여러 가지로 참 고충이 많습니다. 이게 네. 조금 뭐 근데 좀 우리가 안타깝긴 하나 그들이 계속해서 해고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나 그 대신 네. 그러면 올해 H1B 신청자가 좀 줄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영향으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그쪽에서는 대량 해고를 해고를 했는데 하는데 뽑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 많이 안 뽑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해고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못 뽑는다라는 거 규정은 없지만 영주권 할 땐 좀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은 네. 그런 데서 아무래도 덜 그렇겠죠. 그 사람 그 이번에 추첨 등록을 덜 하겠죠. 아무래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마 지원했거든요.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그런 엄청난 숫자를 하지는 않겠죠. 하더라도. 모르죠. 지금 그래서 그리고 올해 혹시나 물론 그렇게 해고되신 분들이 네. 안타깝기는 하나 네. 혹시나 또 그 반대로 글쎄 예, 조금 좀 또 신청하시는 분들에는 좀 행운이 있지 그래도 않을까. 뭐 4대1, 5대1이 되는 상황에서 정말 진짜 이- 너무 예, 안타까워요. 예. 그럼 17일에 네. 마감하고 발표는 네. 언제예요? 발표는 30일쯤에 할 거예요. 30일 쯤 30일에. 바로 하는구나. 네네, 바로 해요. 그러면 이제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3개월 네. 동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올해 또 행운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